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맞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다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보시기도 했겠지만 지금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약을 준다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도움을 줄 테니 만나자 하고 이렇게 팩스를 보내잖아요. 네. 그럼 팩스 보낼 테니까 하면은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고 약간 믿나 봐요, 되게. 그렇죠. 지금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북한을 끌어내려면은 제재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재와 압박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강경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제재하면 전쟁 난다. 대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 자체를 포기해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들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실행하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는 외교적인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서 북한이 스스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전략적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담대한 구상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풀겠다는 그런 구상은 아닙니다. 계획은 담대하지만 이를 위한 대화의 시작과 이행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 댓글이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결국에는 북한이 핵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과 북한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북한의 식량 보건 의료 상황이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거의 최악에 가까운 수준인데 식량과 질병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같은 동포로서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동서독이 분단이 됐을 때 서독의 정치인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단될 때 우연히 그 동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분단의 고통을 오롯이 다 지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그 서독 사람들은 같은 동포로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그 분단 당시에 북한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북한에 남아 있었던 분들은 아무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죠. 인도적 지원이 통일의 물꼬가 분명히 돼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다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어떤 통일을 위한 길에 어떤 물꼬가 예. 틀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남북이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이 수용한다면은 당국 간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북측이 필요한 인도적인 지원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서로 언어와 풍습은 비슷하지만 벌써 분단 이후에 70년이 흘렀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일질성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문화, 체육, 종교 등의 교류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체육계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경남 진주에서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대한역도연맹이 북한의 참여를 원하고 국제역도연맹도 적극적인 만큼 정부에서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뭐 당국 간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교류, 민간 교류도 지금은 어쨌든 끊겨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교류를 먼저 하실 거고 그리고 잘 이어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남북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미개척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린 대땅트, 환경, 지역개발,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같은 부분에서 남북협력과 더 나아가서 국제협력을 펼쳐가는 일입니다. 환경과 기후는 남북한 공통의 문제이자 생존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또 이 분야에서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국제협력도 가능합니다. 남북 간의 공동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교류부터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통일부 장관에 제가 취임한 뒤에 가장 어렵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화입니다. 네. 북한과 대화의 문이 꽉 막혀 있는 것도 정말 답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도 참 어렵습니다.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제재를 하면은 전쟁할 거냐고 공격을 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하면은 호주기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의 미래에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의 원칙과 진보의 유연성,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어떤 사업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남북한 관계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또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최근에 와서 이제 실시되는 그 동일 의식 조사들을 보면요, 특히 신세대는요, 동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이 현상을 보시고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시는지, 위기감을 느끼신다면 어떤 정책을 내세우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우리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설명 말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하는 방식도 젊은 세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새로운 매체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젊은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힙하다, 힙스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통일을 힙하다라는 표현과 맞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잘 발견해도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일 부분이 고루하고 남북 문제 하면은 좀 어른들 생각하는 문제고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힙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로 만들어갈까 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좀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열심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클래스 수업들을 들으면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통일부가 폐지론이 얘기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관님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화나진 않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통일부 폐지로는 제가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도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남한과 북한이 이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교부나 국방부가 해야 된다. 이걸 하면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별한 관계를 전담하는 통일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내용을 조금 알면은 많은 분들도 통일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그야말로 무섭게 변화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는 그 전략의 핵심 목표를 통일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삶과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번 통일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 클래스의 공통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저는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교집합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북 문제에 관한 더 넓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넓은 그 대화와 소통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신뢰감 있는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해 우리들도 좀 주변의 사람들이랑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도록 쉽지 않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 하실 거죠? 사실 통일 클래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서 통일에 대한 거를 의미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전달자 역할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아니지요. 아니요.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강연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채워준 권영세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캐스터분들 정말 생각의 폭을 정말 넓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관통하는 7가지의 주제로 알찬 수업을 진행했던 통일 클래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